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인텔리안 테크 종목 분석 1편을 알아봤었죠. 이 1편에서는 인텔리안 테크 관련된 기술 용어라든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시장 동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편을 통해서는 인텔리안 테크의 주요 사업과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뉴스 체크, 재무 분석, 차트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다뤄볼 텐데 2편 영상을 보시기 전에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텔리안 테크가 2004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인텔리안 테크에게 20주년을 축하한다라는 좀 인사를 먼저 전해드리고요. 회사 개요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2016년 10월 18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6,848억 원인데요. 오늘이 5월 20일인데 5월 20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도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발행된 주식 수는 1,000만 주가 조금 넘네요.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이신 성상엽 이분이 17.52%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로 인텔리안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4.8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텔리안 테크가 좀 욕얻어 먹었었던 유상증자를 두 번을 했었죠. 2021년에 유상증자를 했고 작년에 23년에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23년 유상증자를 참여했을 당시에 성상엽 대표이사와 인텔리안 시스템즈 이 두 회사가 유증을 참여를 했지만 배정된 주식 수의 한 30%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21년도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을 상환한다라는 목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구주죠. 구주를 블록딜로 매각을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성상엽 대표이사와 인텔리안 시스템즈 이 두 주주가 모두 블록딜로 매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주를 던져버리면서 그때 당시에 원래 보유 지분이 한 21%가 넘었었는데 한 15만 주 정도를 이제 팔아버렸고요. 인텔리안 시스템즈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한 7% 정도 넘는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대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서 줄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블록딜로 매각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가 실적주고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흔히 주주가치 재고라고 하죠. 뭐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든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텔리안 시스템즈와 성상엽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배정받은 그 유상증자 배정 주식의 30%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모습들 때문에 1,000억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900억 원대밖에 유증을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들이 조금 실망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14년 2월 초반까지 인텔리안 테크의 주가가 52주 최저가인 5만 원대를 계속 맴돌았었던 그런 실망스러운 흐름을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게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러한 배경이 좀 있었고 대표이사이신 성상엽 이분의 이력을 간단히 보면요. 현재 벤처기업협회 회장으로 계시고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이십니다. 본사는 경기도 평택에 제1캠퍼스, 2캠퍼스가 있고요. 1캠퍼스는 대형 안테나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제2캠퍼스는 중소형 안테나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보면 세계 주요 거점에 이렇게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인도, 일본,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다양한 나라에 이렇게 자회사를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90%가 넘어요.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 거점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텔리안 테크의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제품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두 번째 지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로 주요한 사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가 비중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지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인데 해상용을 보면 V셋 안테나뿐만이 아니라 L밴드를 사용하는 MSS 그리고 TVR로는요 해상용 방송수신 안테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상용 쪽으로는
마찬가지로 V셋 안테나뿐만이 아니라 요 지상용 게이트웨이 안테나도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용 제품들의 라인업입니다. 상업용, 그리고 크루즈, 그리고 에너지 선박, 그리고 요거는 뭐 레저, 뭐 어선, 뭐 이런 것들에 활용되는 안테나들입니다. 밀리터리는 이제 군납용이죠. 그래서 여기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용 이렇게 제품 라인업들인데 여기 OW라고 되어 있는 건 원앱향입니다. 원앱에 납품하는 안테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앱향은 전부 다 저궤도죠. 예, 저궤도 평판 안테나, V셋 안테나를 해상용 안테나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이 기업 로고는 이때까지 납품을 했었던 고객사들의 레퍼런스입니다. 다양한 업체들에게 해상용 안테나를 다양한 분야별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정지궤도용 안테나도 상당히 많죠. 다양한 라인업들이 해상용 안에서도 정지궤도 쪽으로도 매출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신규 양산 중인 이 평판형 안테나가 이제 매출로 잡힐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원앱향 평판형 안테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위성통신 사업자들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제품 이름에 숫자가 써 있죠. 여기 240, 그리고 여기 보면 85, 여기는 130. 이 숫자는요 센티미터입니다. 240cm면 지름이 2.4m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2.4m면. 요거는 85cm니까 좀 작은 편인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용 이 V셋 안테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인데요. 인텔리안테크와 코브암이라는 회사,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점유율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텔리안테크가 58.90%로 해상용 V셋 안테나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그 밖에 뭐 KVH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4.3%. 그러니까 여기를 다 세 군데만 합쳐도 90%가 넘는 점유율이 나오기 때문에 요 V셋 안테나 시장은 일부 회사들이 독과점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요게 기술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요 점유율 싸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의 가장 큰 장점이 요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지상용 안테나입니다. 지상용 안테나도 마찬가지로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에서 매출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해상용과는 달리 요 정지궤도 쪽은 방산, 군용 쪽으로만 이렇게 제품 라인업들이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보이죠. 아까 해상용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없었는데 이번에 게이트웨이를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용 게이트웨이가 양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뭐 중궤도, 저궤도용 V셋 안테나는 마찬가지로 원앱향 중심으로 이렇게 평판 안테나, V셋 안테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요 정지궤도는 군용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항공, 해상 선박, 그리고 지상 쪽으로는 게이트웨이와 방산, 그리고 모빌리티 쪽으로도 평판 안테나가 계속 채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이런 부분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될 수가 있고요. 인텔리안테크가 제공하는 이런 V셋 안테나, 그리고 평판형 안테나,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 확대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확장성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고객사별 개발 로드맵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군들은 이미 양산이 들어가서 매출이 찍히고 있는 사업군이고요. 파라볼릭 안테나는 이미 원앱향으로 SES 향으로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평판형 안테나는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매출이 나올 건데, 지금은 원앱향으로 국한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SES나 뭐 텔레셋 다양한 글로벌 위성 사업자들을 통해서 평판형 안테나 매출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컴퍼니 A라고 하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수주 계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뉴스도 이따가 한번 볼 건데, 이 컴퍼니 A가 어디라고는 공시가 나와 있지 않아요. 비밀 유지 계약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구체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예상하는 건 아마 아마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의 주요 벤더가 바로 원앱과 SES를 통해서 꾸준한 매출 계약이 나온다라는 거는 장점이긴 하지만, 또 반면으로 보면
이쪽에서 매출에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 전체적인 인텔리안 테크의 매출 변화의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다양한 좀 매출처가 확대돼야 되는 좀 숙제를 안고 있기는 한데 글로벌 위성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기업이죠. 원앱과 SES 쪽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021년 원앱에서 1,809억 원, 그리고 SES에서 711억 원, 저궤도 위성 안테나 공급 계약으로 계속적인 매출이 이 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원앱은 유텔색과 이제 합병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매출은 좀 다소 축소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앞으로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이 원앱 유텔셋 쪽으로도 매출이 좀 안정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 안테나 관련된 컴퍼니 A 그 뉴스입니다. 작년 8월 18일에 요 게이트웨이 안테나 쪽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 306억 원 가량의 이제 금액이었는데 2022년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12.8% 해당되는 매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주가에 좀 반응이 있었고요. 거래처명을 밝힐 수 없다. 이때도 비밀 유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4일에 또 비슷한 공시가 나왔죠. 357억 원 규모의 안테나인데 이게 V셋 안테나가 아니라 게이트웨이 안테나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도 최근 매출액 대비 11.70%의 규모고요. 계약 상대방은 비밀 유지 요청으로 공시가 유보됐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컴퍼니 A라는 회사여서 대부분 아마존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공급이 이렇게 계속 시작이 되는데 이게 본격적인 양산 계약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초도 물량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이 되면 거의 뭐 1,000억 단위 이상의 계약이 여기서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서 호재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글로벌 위성 사업자들이 저궤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1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인텔리안테크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NH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죠.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개화를 앞두고 있다. 미국 위성통신 기업 비아셋은 인마셋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SES도 인텔셋을 인수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겨냥한 내용이었던 거죠. 인텔리안테크의 저궤도형 안테나 고객사 또한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이제 원앱과 SES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중정지궤도 사업자들이 저궤도 시장으로 계속 진출을 하는 흐름을 바탕으로 인텔리안테크의 고객사 또한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는 내용인데 안테나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도 다양한 방면에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텔리안테크의 그 글로벌 지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미국에 이 ADC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요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평판형 안테나를 비롯한 많은 안테나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ATS 장치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인텔리안테크가 자체 개발한 제품 검수 장치입니다. 오토매틱 테스트 시스템, 자동 검수 시스템이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평판형 안테나를 이제 만들어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IC 칩, 반도체죠. 굉장히 많은 요 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지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 사람이 하게 되면 한 2, 3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ATS 이 장비를 통해서 빠르면 10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판형 안테나를 계속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ATS 장비가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바로 요거죠. 그래서 그 ATS는 미국의 ADC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의 평택 공장의 생산 라인에 이미 설치가 되었고요. 평판형 안테나는 원래 스페이스X에서 먼저 양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세계 두 번째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사도 평판형 안테나의 하드웨어는 90%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검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양산 단계까지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TS라는 검사 장비를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내재화를 통해서 단가 경쟁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인텔리안테크가 하나 시스템으로부터 군용 저궤도 위성 평판 안테나 개발 계획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 시스템도 하나 페이저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요거 리포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평판형 안테나를 생산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텔리안 테크뿐만이 아니라 하나 페이저 그리고 카이메타 등도 평판형 안테나를 만든다라고 해요. 인텔리안 테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시피 상업용 그리고 휴대용 이런 평판 안테나를 만들고 있고요. 하나 페이저는 국방용으로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 3분기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카이메타는 마찬가지로 국방용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휴즈, 큐빅, 세슘, 글로벌 코넷, 싱콤 이런 회사들도 평판 안테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만드는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하나도 하나 페이저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국방용으로 평판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데 뭐 어떤 목적에서 인텔리안테크와 요 개발 계약을 따로 체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력을 인텔리안테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궤도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었던 거죠. 이번 계약을 통해서 군용 평판형 안테나를 개발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저궤도 위성통신은 전송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요 내용들 우리가 1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요. 성상엽 인텔리안테크 대표를 인터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자가 이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서 유텔셀 원앱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다. 향후 원앱의 영업 능력에 따라 인텔리안테크 매출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원앱과 SES 쪽으로 비중이 이제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앱 쪽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원앱 매출이 떨어지면 인텔리안테크의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휘둘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거기에 대한 대표의 이제 답변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은 원앱 이외에 다른 파트너사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미팅을 하고 왔다라고 하고요. 분위기가 좋았다. 게이트웨이 안테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국 게이트웨이 안테나는 인텔리안테크가 거의 독점 공급할 정도로 잘 되고 수주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았던 그 미팅 내용에 게이트웨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독점 공급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평판형 안테나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보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올해만 1,000억 정도 매출이 여기서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래 올해 초 양산인데 한두 달 밀려서 2분기로 밀린 거죠. 그래서 두 달만 빨리 나왔어도 매출이 200억 원 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이 평판형 안테나 매출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좀 가시화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좋은 거죠. 1,000억 원 정도면요. 작년에 이 매출이 역대 최고 매출이라고 했을 때 3,000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 평판형 쪽으로만 1년에 1,000억 원이 나온다라는 거는 매출 증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원앱과 현재 계약된 물량만 400에서 500억 원 정도고 다른 고객사의 반응도 뜨겁다. 인텔리안테크처럼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군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고요. 다년간 업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많이 확보해뒀기 때문에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매출 목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5천억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기회가 있다면 M&A 인수 또는 합병도 살펴보고 있다. 매출 5천억까지는 인수합병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지만 1조 원을 달성을 하려면 그 중에 2, 3천억 원은 M&A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죠.
여러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수합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 질문에서 이제 이 인수합병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인텔리안테크는 매력적인 기업임은 분명하다. 이들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나? 그러니까 인텔리안테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될 여지는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은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이 공식적인 인터뷰를 대표가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없지만 얘네가 혹시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궁금증을 자극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께서도 하나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이 인텔리안테크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호재죠. 이거는 또 다른 밸류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망의 로를 굴려볼 수 있는 그런 대표의 의미심장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언론사의 뉴스입니다. 게이트웨이 관련된 뉴스여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 게이트웨이가 한 개도 없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설치 등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이트웨이는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신호와 지상망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 장비다. 1편 영상을 보시면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게이트웨이가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어서 국내 데이터가 역으로 해외 게이트웨이를 거치고 와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되면 국내 민감 데이터가 유출이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정부의 위성통신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위성통신 보안 대책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게이트웨이를 우리도 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대표 인터뷰에서 인텔리안테크가 이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독점 공급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점 공급이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 게이트웨이가 우리나라에 한 개도 없는데 인텔리안테크가 그걸 독점 공급하고 있고 미팅했던 고객사들이 요것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게이트웨이 쪽 매출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인텔리안테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들의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그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평판형 안테나 양산이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원예평으로 500억 정도 수주가 나왔고요. 올해만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웨이 안테나 양산이 시작이 되고 있죠. 아까 컴퍼니 A라고 하는 곳에서 비밀 유지 계약이 이미 2개나 나왔는데 그게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비밀스럽게 이렇게 양산이 시작이 되고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얘기했던 의미심장한 그 인터뷰 M&A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정말 어쩌면 우리 김 대표님의 바램대로 하나 시스템이 인텔리안테크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개를 합친 호재보다 이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텔리안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인텔리안테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행복한 희망의 로를 좀 굴려보시라고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로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23년 매출이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3,050억의 매출이 이때 나왔었는데 순이익률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매출의 증가에 있어서는 최대 매출이 나왔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적자로 전환이 됐죠.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우리가 어떤 이유였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고요. 재무 건전성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부채 비율도 뭐 적은 편이고요. 유보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5000%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서 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자사주 매입을 한 6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 50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매입을 하면 뭐 합니까? 매입한 거를 뭐 소각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들을 좀 펼쳐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인텔리안테크 주주분들이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올해 1분기 매출이 나왔죠.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에 보면
6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93억 원 적자고요. 당기순이익도 48억 원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흑자였던 게 올해 1분기에는 적자로 전환됐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 주요 고객사였던 원앱이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이 줄어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꺾였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자체도 인건비나 경상 연구 개발비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적자폭을 더 키웠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원앱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원앱에서 다른 고객사로 매출처가 확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20일이긴 한데요. 17일 종가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이 정도 순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이슈도 없었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신용 비율이 2.6%에서 한 2.5%대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대로인 것 같고요. 52주 최고가가 92,000원이었고 최근 1월 4일에 82,000원을 찍은 뒤로 계속 이렇게 하향세를 거듭을 하다 52,000원을 지지를 한 뒤에 지금 그 바닥에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차트의 흐름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과거 고점 기준에서는 주가가 내려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컨택이나 뭐 세트랙아이, AP 위성도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전반적인 우주 위성 섹터가 나쁘지 않은데 인텔리안테크도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보면 많은 매물대가 요 6만 원 이하의 그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위로는 얼마든지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요 날짜를 보면 4월 24일 아까 봤던 컴퍼니 A향 게이트웨이 공급 계약이 나왔었던 때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견인을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거래 현황을 보면요. 개인들은 죄다 팔고 있고요, 현재. 기관은 반대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최근 들어와서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텔리안테크의 영상을 1편, 2편을 통해서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인텔리안테크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진 못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텔리안테크를 투자하실 때 중요한 축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은 좀 짚어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살을 더 붙여서 공부를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뭐 정정하실 정보라든지 추가적으로 공유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